파월 의장이 IMF 컨퍼런스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더 긴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달 금리 동결하더라도 내년에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갑자기 또 시장 상황이 이제는 뭐 긴축이 끝났다. 긴축이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배를 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또 파월이 분위기 깨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을 보니까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이 8거래일 상승 후에 이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이나 뭐 S&P 500이 0.94%, 0.81%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렇게 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전하게 조정할 때 이럴 때 뭐 또 여러분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잘 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왜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시장 상황을 조금씩 보면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이런 기업 중에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네요. 테슬라는 고금리에 진짜 취약한 이런 뭐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것 같다 해서 그간 상승했던 상승폭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반납하고 이제는 $200 초반대 이제는 또 $200가 깨지게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지금 제롬 파월 이런 발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환율도 다시 올랐고 그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도 뭐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1.69% 빠졌다. 코스닥은 공매도 금지 약발이 하루밖에 안 먹혀서 다시 또 그 약발이 빠지면서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거는 고평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하루천하였습니다. 하루천하. 공매도 때문에 반짝했다가 다시 이제 자기 평가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업체들도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배터리 종목들만 잘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아들면서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자기 우리가 좋았던 분위기를 왜 깨는 발언을 했을까? 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까? 이거를 해석해보니까 연준의 목표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다른 거 다 상관없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든 아니면 뭐 엄청나게 폭등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물가 안정. 그 다음에는 뭐 주식시장이 너무 막 버블로 가지 않고 너무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안정세를 찾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큰 물가 목표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2% 한다고 2% 달성한다고 2%를 아직 달성 못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또 이렇게 금리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물가가 갑자기 튈 수도 있으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니네 꼼짝 마. 내가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 할 수 있어.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겁을 주면서 시장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시장에 관해서 조금 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말로써 이미 뭐 액션은 취하기 전에 말로써 진짜 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쏘는 행위, 그러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이 쏘는 행위가 워낙 이게 다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총을 쏜다고 해도 총을 쏘면 그 후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겁을 주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겁을 주고 그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냥 파월이 입으로 지금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얘기한 거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파월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시장은 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파월의 입을 통해서 그냥 해석해 보면은 시장은 그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월이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고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주식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파월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지표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증시가 좋아지고 있고 근데 너무 시장이 과열될 것 같으니까 지나친 과열을 우려해서 이렇게 파월이 이런 덕담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 지금 뭐 끝나지 않은 지역 분쟁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도 있고 지금 중동 쪽에서도 지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큰 전쟁으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있으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또 물가가 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증시나 이런 상황은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의 이런 발언 때문에 뭐 국채 금리가 좀 뛰긴 뛰었어요. 지금 5% 전주나 저저번 주
주에 5% 찍었다가 갑자기 4.5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살짝 또 올랐거든요. 국채 금리가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는 뭐 살짝 뭐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만약에 제롬 파월 이런 발언 때문에 좀 더 하락한다고 하면은 그때도 또 매수 시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연말로 갈수록 원래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을 못하고 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 테슬라 이런 데가 실적이 악화될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의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이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애플 특히나 중국에서 하웨이에서 뭐 메이트 60 이 폰을 개발을 해서 애플의 이런 점유율을 점점 먹어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지금 보면은 바이두가 하웨이 AI 칩으로 미국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구입 안 하고 하웨이 칩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엔비디아 매출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 입장에서도 뭐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유럽 기업도 내 코가 석자다,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 수출하겠다 해서 ASML도 뭐 중국에 또 다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국 미국 산업 있잖아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만 죽이는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이 있으며,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제는 성장률 예상 이런 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또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테슬라도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예전만 못하다. 왜냐하면은 뭐 비아디가 지금 갑자기 아니라 계속돼서 판매량을 높이고 있고, 그래서 30만 대 이상을 또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신차 판매가 285만 대가 됐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국 그 토종 비율 있잖아요. 토종 비율이 50%가 넘고 점점 더 이제 뭐 도요타나 지금 뭐 테슬라나 이런 해외 브랜드 점유율을 점점 중국 국내 브랜드가 잡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 합친 판매량을 보면은 지금 보니까 95만 대, 그래서 지난달보다 33%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 중국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계속 힘을 쓰면서 이제 도요타나 테슬라, 도요타나 닛산이나 이런 데는 계속 혼다나 이런 데는 밀려나고 있고, 물론 테슬라는 2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테슬라도 또 앞으로가 또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익스포저가 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데가 연말로 갈수록 좀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때 또 주가 바닥을 형성하면은 그때 또 이렇게 용기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이나 이런 중국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이런 뭐라 하죠,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예상이 있잖아요. 예상 여론조사를 하니까 경합주 중에 7곳 중 6곳에서 트럼프 우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 이민, 범죄 문제 해결에 모두 앞서고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앞서고 있어서 바이든이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 대선을 노리려고 하면은 뭔가 획기적인 거를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EU에서도 지금 중국이랑 같이 이제 계속 적자, 자기 기업들 유럽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중국이랑 관계 개선을 해서 이제 적자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호주 총리도 7년 만에 방중을 해서 이제 교역을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중국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결국은 중국이랑 이런 블록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무역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자존심을 굽히고 이제 같이 이렇게 무역하는 자유경쟁, 자유무역,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였습니까? 자유롭게 경쟁하고 무역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중국을 압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 하는 거는 결코 저는 행동이 좋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도 지금 트럼프에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경제 수장이 먼저 만나서 열린 대화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때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만나면서 뭐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 뭐 기대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교역을 하겠다, 미국 국채 좀 사줘라, 이거 또 이 얘기 하겠죠. 국채 사달라고 그러면은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우리가 국채를 사줄 수도 있는데 니네 반도체 제재나 이런 뭐 인플레 법안 이런 제재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게 이제 수장들이 만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애플, 빅테크 주식들도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차이나 전기차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 종목들도 다 같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폴스타 있잖아요. 전기차 폴스타가 2025년부터 부산 르노 공장에서 폴스타 4를 생산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르노 코리아가 중국 지리그룹이 인수를 거의 했었죠. 그 지분의 33%인가 인수를 해서 거의 지리그룹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 그래서 한국과 북미 시장의 판매를 위해서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폴스타는 9일 LA에서 폴스타데이 행사에서 제조 거점을 다각화 전략 아래 25년부터 폴스타 4를 부산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르노코리아랑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 그러니까 지리 그룹이랑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타 4는 일부는 한국 내수 시장에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북미 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쭉 보면은 르노코리아는 지분의 34%를 인수해, 지리그룹이 르노코리아의 지분의 34%를 인수해 르노코리아의 2대 주주가 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리그룹이 거의 르노코리아의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중국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라고 거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스타 4를 생산을 해서 이제는 북미로 25년부터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산 공장은 연간 최대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부산 공장이 23년간의 차량 제조 경험과 약 2천여 명의 숙련된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항과도 바로 연결되는 지리적인 장점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결국은 미국으로 이렇게 우회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우회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니오 자동차도 뭐 수출한다고 했었죠. 지금 그런 것처럼 24년 25년에 앞으로 수출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에 보니까 리비안이 10%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보니까 실적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데, 앞으로 가이던스라고 하죠. 예상치가 지금 이제는 좀 수요 감소되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판매량이 안 좋아지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리비안이나 아니면 루시드,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주가가 급락을 했다. 지금 뭐 상승률은, 연간 상승률은 뭐 48.6%로 이렇게 꾸준히 글로벌 EV 자동차가 늘어날 거라고 S&E 리서치에서 예상을 했지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가면서 이 상승치가 서서히 좀 줄어들 것 같다. 왜냐, 고금리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판매량이 꺾이면서 이 성장률이 성장은 하겠지만 좀 꺾일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 테슬라나 아니면 비아디나 이런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생산 공정은 많이 해놔서 이제 공급 과잉이 올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미리 선반영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자, 전기차도 이제 투자해보니까 이게 선반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명 잘 팔리고 있는데 이제 6개월, 향후 6개월, 1개월 후 판매량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주가가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한번 이것도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지금 선반영된 주가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가면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6개월, 1년 뒤에 뭐 최악의 판매량 이럴 때 오히려 더 매수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주가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뭐 테슬라나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몰라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도라고 하면은 뭐 아직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 3년을 아직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 3년은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2, 3년은 저는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장기는 5년, 1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에서 하나 자산운용에 와서 뭐 롱텀 전략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하니까 이거 기사로 나왔는데 6대 4로 투자해라. 그래서 주식 6, 채권 4 뭐 이렇게 투자해서
채권이 이제 리스크를 줄여주는 안전 용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권 금리도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에 적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채권 투자를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지만 뭐 채권 투자를 굳이 한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처럼 단기 채권이잖아요. 단기로 들어가서 끝까지 보유를 해서 드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수익을 올린다는 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주식 대비해서 해지라고 하죠. 해지. 이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갖고 가는 거지. 이걸로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뭐 TMF나 세배 레버리지나 이런 레버리지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는 저는 절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주가가 안 좋아요. 차이나 전기차도 고점 대비해서 59%나 빠졌고 2차전지 테마도 46%가 빠졌고 글로벌 리튬도 46% 빠졌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49% 지금 고점 대비 빠져 있고 알버말 리튬도 65%, 그 다음에 리튬 아메리카스도 82%나 빠졌네. 이렇게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가장 안 좋은 겨울을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모르겠어요.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테슬라 분들도 있고 이렇게 믿음이 많은데 다른 전기차 종목들은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뭐 너무 흔들리신다 싶으면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데 나는 꾸준히 월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인도 니프티, 그다음에 글로벌 리튬은 아니고 팡플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TQQQ나 SOXL 이런 걸로 분산 투자를 하시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라. 굳이 이제는 차이나 전기차나 테슬라나 뭐 2차전지 너무 하락해서 좀 못 믿겠다 하면은 다른 쪽으로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또 지켜보는 거죠. 차이나 전기차가 올라오는지, 2차전지가 올라오는지, 글로벌 리튬이 올라오는지, 테슬라가 올라오는지 이런 거 기다리다 보면 엔비디아도 예전에 그렇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적이 받쳐주고 성장세가 있고 좀 살짝의 이런 기대감과 버블이 끼면은 그 곧바로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내서 뭐 수량을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